이런 기사가 났죠. 미국 히토류 50% 주면 파병 가능. 젤렌스키는가 즉각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뭐 외교 국무장관도 아니고 외 재무장관이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히토류 50%를 미국 측에 넘기면 미군을 파병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히토류를 왜 원할까? 왜 원할까요? 그리고 히토류가 뭔가? 이것도 좀 설명을 할게요. 히토류가 뭔가를 설명하는 거는 또 그 전문 채널들이 있어서 그걸 쭉 하니까 우리는 정치 얘기할 때 꼭 필요한 정도 수준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히토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왜 필요하냐면 군사, 반도체, AI, 전자산업, 에너지, 항공, 우주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요거를 활용하면 이런 기능을 얻어내네 라고 하면서 기술 발전에 과학 발전이 기술 발전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그 기술 중에서도 특히 군사와 경제에 직결되는 물질들, 그게 히토류예요. 야, 옛날에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냥 흙이지 뭐. 그냥 흙이었어. 이게 뭐 이상한 흙이다 정도였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라라라 중국이 지금 공급망을 히토류 공급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히토류가 그 중국 쪽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미국 쪽에서도 히토류 공급이 사실상 쟤네들이 독점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난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토류를 확보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군사, 반도체, 전자, AI, 로봇, 반도체, 전자 이렇게 가면 AI, 로봇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약간 더 세부적으로 가면 미사일, 레이더, 전투기, 스텔스 기술, 고성능 자석. 이 자석이 제일 커요. 이 고성능 자석이면 여러분 드론 있죠. 이게 히토류가 없으면 드론을 못 만들어. 전기 자동차도 못 만드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디스플레이도 점점 해상도 높아가고 그렇게 되죠. 그때 이게 꼭 필요하네. 에너지에서는 풍력, 터빈, 원자로, 그리고 항공우주에서는 위성, 우주 탐사 장비 같은 거. 렌즈 있죠. 카메라 렌즈도 히토류를 쓰면 이게 또 해상도가 장난이 아니래네. 참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히토류하고 거기 또 여기에 또 그 니켈도 많대요. 리튬하고 니켈은 여러분 배터리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이게 또 우크라이나에 많대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여기를 이걸 왜 개발을 못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러시아에 이 히토류 많은 데가 해필이면 또 러시아 점령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 쪽에 이 광산들 그 개발 예정지가 싹 다 몰려 있대네. 뭐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티타늄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이렇대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앤드 중부 지역. 그래서 동부 지역은 지금 러시아가 다 먹은 거고 중부 지역의 히토류를 미국이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원들이 나와서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 시절에 핵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이유가 이런 히토류 광산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다 배달하는 것보다 옆에 붙어 있는 게 좋잖아요. 그것도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지금 돈바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다. 그리고 그러면 러시아랑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지역에서 히토류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가서 지켜줄 테니 반띵을 내놔라. 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중부하고 돈바스는 뭐 그냥 휴전해서 러시아 넘겨주고 이 중부 쪽 돈바스 바로 왼쪽에 이 중부 쪽에 이 광산들은 우리가 주한미군을 주둔하면 러시아가 못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주둔해주고 그러면 니네 또 안전해지지? 우리 반띵하자. 야, 국제정치가 여러분 정말 노골적으로 된 거예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하겠다. 그러니 자원을 반띵을 해달라. 와, 이거를 그냥 뭐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회사의 지분을 가져서 얼렁뚱땅 조용히 자원을 빼가는 게 아니라 대놓고 군대 보내줄 테니 50% 반띵하자를 대놓고 얘기하는 시대. 솔직하다고 해야 돼. 정직하다고 해야 돼. 노골적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무지하게 노골적입니다.
기존의 미국이라면 50%를 가지고 가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투자를 개방해라. 우리가 광산에 투자해 주겠다. 너 이거 개발하기 어렵지 우리가 투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리고 뒤에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이 다 떠들게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세상이 진짜 노골적 제국주의의 시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히토류가 많아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히토류의 개발 기술 있잖아요. 그거는 또 러시아는 히토류 개발했다면 팔 데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히토류를 이용한 산업이 없다고요. 그래서 중국하고 심지어는 중국이 그 히토류가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가 이쪽에 히토류가 있는 거 니들 알면서 개발해달라고 지금 앙칼 부리는 거지? 응 맞아. 뭐 이런 수준. 그 정도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중국이 히토류 산업, 그 공급을 전부 다 수요를 창출해줘서 러시아가 경제가 돌아가는 또 하나의 측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중국이 둘이 지금 히토류 시장을 거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괄 처리 내지는 라인화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히토류 생산부터 둘이 합치면 히토류 생산부터 완제품까지 그냥 쫙 시스템이 갖춰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야 이거 우리가 왜 점점 갈수록 첨단 기술에서 밀리지? 그거야 이제 니네가 이상한 정책을 펴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콤비나트 이런 거요. 콤비나트 다 산업. 우리도 이제 울산 같은 데도 일종의 콤비나트잖아요. 중화학공업 다 모여 있잖아요. 중화학공업 그리고 철강. 포항에서 철강 빼서 자동차 공장까지 울산에서 다 가깝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콤비나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첨단 기술과 방산 산업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서방에서 골칫거리죠. 우리는 저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저렇게 히토류 개발하면 이제 그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데 그 환경 파괴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쟤네들은 환경이고 나발이고 왜 저러니?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첨단 그 군사 부분에 있어서 히토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옛날에 석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군함을 돌릴 수 없잖아요. 배가 연료가 석유인데 그렇듯이 히토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히토류가 배터리하고 모터란 말이에요. 배터리하고 모터 앤드 레이더 이런 것까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히토류가 없으면 지금 무기를 제대로 못 만드는 차세대 무기 지금의 이제 옛날 방식 말고 차세대 무기들은 거의 다 히토류가 꼭 들어가는 형식의 무기들이다. 드론이고 뭐 인공지능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상태에서 확보 전쟁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미국이 서방과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히토류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절박한 안보적인 상황. 옛날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탄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석유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잖아요. 히토류가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의 씨앗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산업의 신산업의 쌀이 돼가고 있다. 옛날에 플라스틱 산업의 쌀로 불렀듯이 히토류가 신산업의 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금 미국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 또 많이 나는 데가 아프리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것도 아프리카도 그 러시아 용병 그리고 중국의 투자로 아프리카 히토류 광산 같은 것도 상당 부분이 넘어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 용병들이 아프리카에서 설치던 시대는 거의 끝났고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경호원까지 전부 다 러시아의 용병단이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으면서 아프리카 히토류까지 러시아, 중국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교 안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되게 아프리카까지 자기들 본토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계속 확장적이고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유럽하고 미국이 그런 제국주의적인 행동은 우리는 안 해.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도 해라고 바뀐 게 트럼프 정부다. 자원 확보에 군사적인 과거 제국주의 방식의 무력을 동원한 자원 확보 이게 노골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다 정규병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까 소련은 어떻게 한다고요? 민간 군사기업
그래서 미국 군사기업, 민간 군사기업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대거 활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프로세오디눔, 네오디듐, 뭐 프로메늄, 사마륨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있거든요. 유로듐, 카롤리듐, 터듐, 디스프로듐, 홀듐, 어듐, 툴듐, 이터듐, 루테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게 히토류래요. 그래서 경히토류 있고 중히토류 있다는데 결국 이렇다는 거고, 우리 엑스레이, 레이저, 광통신, 레이저 장비, 뭐 MRI 조영제, LED 디스플레이, TV 디스플레이, 뭐 자석, 군사 장비, 뭐 이런 데 들어간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사 및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거는 네오디듐, 디스프로듐, 사마듐, 카롤리듐, 터듐 이런 거래요. 특히 여기서 이제 터듐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터듐하고 홀듐이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의 핵심 키워드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가 지금은 이렇게 날아가던 미사일 딱 한 방에 맞추지 않고 이렇게 몇 초 동안 조사를 해야 그거를 뻥 터뜨리고 녹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가 진짜 실용화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터듐, 홀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모터, 이 전기 모터의 연구 자석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소재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제국주의의 시대다. 우리가 여러분 19세기형 제국주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적응이 아직 안 되는데 냉전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냉전이 돌아왔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니래요. 냉전이 아니라 더 옛날로 가서 제국주의의 도래다. 헐. 헐. 우리 어떡하냐? 뭐 일단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죠. 히토류에서 등장한 미 제국, 중국 제국, 러시아 제국. 자, 자원 쟁탈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군사 힘의 원칙으로 자원을 확보한다. 제국주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